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호 아빠입니다. 와,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생의 시험 기간이 어제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돌입을 하게 되면 제가 오전, 오후, 막 밤, 늦게까지 수업을 계속 강행군을 하거든요. 중간에 거의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이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촬영할 수 있는 틈이 아예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끝나봐라 빨리 촬영해야지라고 해서 오늘 바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촬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난 한 2, 3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줬고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집에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뭐 어김없이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강행군을 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시험이 끝났는데 저도 이제 홀가분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라는 게 늘 이 직업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늘 부럽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래 저런 추진력, 저런 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벌써 50을 앞두고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하고 요즘 종종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해보면 친구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혹은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자기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은커녕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정도로 여겨질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40대 후반을 지내는 우리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정말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왜 꿈과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무뎌지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각자가 되고 싶은 꿈 같은 것들이 늘 있었잖아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뭐 미래에 나는 뭐 대통령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유명한 어떤 연예인, 요즘 아이들은 뭐 프로게이머, 뭐 각자 본인이 꿈꾸는 어떤 이상형을 늘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에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 특히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만화나 그림을 그리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미래에 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필연이다. 내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이걸 내가 직업으로 과연 가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늘 그걸 꿈으로 여겼었는데 20대 초반에는 잠시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잠시 취업을 해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제가 편집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편집 일을 했었네요. 그때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필름을 이렇게 촬영된 필름을 가지고 편집을 착 하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그거 너무 즐겁고 재밌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점점 흐려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특히가 나이가 이제 한 30대 지나가면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든 것이 결정난 것처럼 내 인생은 그냥 이걸로 결정이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다른 나의 모습인데 그 시절을 살아가는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그게 내 미래의
저의 모습이 그렇게 고정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에 그런 내가 가진 나라는 사람이 그걸로 그냥 결정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이죠. 특정 대학을 졸업하고 특정 과를 나오게 되면 이제 내 직업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직업을 뭐 처음 가진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직업을 한두 번 이렇게 옮기고 그 일을 5년, 10년 이상 하다 보면 그렇게 고정 패턴화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우리가 뭔가의 자리를 탁 잡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이제 나의 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 꿈은 옛날에 이런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실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분들을 보면 안쓰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모습도 30대랑 너무 다르고 40대 초반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40대 중반에 제가 생각한 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40대 후반이. 물론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무언가를 계속 욕심을 내고 계속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가 아직도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걸 이제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닌 거지. 내가 앞으로 더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에 대한 그 욕심, 그게 아직도 충분히 있거든요. 거의 고등학교 학생들,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했지만 솔직히 그 아이들이 가진 욕심보다 제가 제 삶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나보다도 뭔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지. 열심히 좀 해보자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아이들하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생 아이들은 진짜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거의 전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거의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공부 학습량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는데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학생들이 잔소리를 들어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로 저의 활동력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을 앞지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12시 넘어가면 막 지치고 막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막 그때까지도 막 야, 지금 졸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아이들 부추기고 뭐 에너지를 계속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거의 자기네들도 한 시험 기간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정말 힘이 엄청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쓰게 돼서 지치게 되는데 제가 막 끝까지 막 애들 다그치고 저도 같이 하니까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막 아이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와, 저 사람 과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건 저는 과거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그냥 누구보다 덜 노력하고 덜 열심히 살고 대충대충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살았던 적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요즘에 저의 모습을 보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더니 무언가가 바뀌더라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걸 제 눈으로 매번 확인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이 공부도 똑같거든요. 공부를 아이들이 자포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도 결과가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애들이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당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중학교는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도 시험 기간 동안 바짝 내가 무언가를 하면 바로 그냥 점수가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평소에 내가 열심히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 바짝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예, 성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전혀 안 한 것과 같은 점수를 나한테 주지?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게 돼버려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닌데, 그 아이가 만약 평소 때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면 그 아이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지 않은 거지. 시험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아야만 변화가 생기는데 그만큼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공부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 임계점을 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애를 써요. 조금만 더 하면 티가 나는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되니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만 더 해봐라, 이렇게 유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에너지를 내가 이만큼 쏟으니까 결과가 달라지는구나를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 아이한테 공부해라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른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대부분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불가능하다 혹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각자 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뭔가 시도들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만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해보니까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야. 내 인생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도했던 걸 너무나 아깝게 그냥 중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변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맛을, 변화의 그런 맛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일을 포기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쉽죠, 진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기다. 10군데 창업하면 5년 안에 3군데만 살아남고 7군데는 망하더라. 자주 문을 닫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가장 많이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의 특징이 주로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독특한 매력이나 자기네들만의 뭔가의 그런 차별성이 적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면,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야 다들 장사가 잘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지 않은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되는, 저희 동네에도 지금 몇 군데 치킨집 이런 데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왜냐면 나름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일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가게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주변에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저희 집 주변에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진짜 오래됐어요. 거기는 제가 여기서 20년째, 지금 거의 20년째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정말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짜장면 집인데, 저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기억하던 그 짜장면 맛과 동일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짜장면의 모습 그대로 배달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타 지역에 가서 그 짜장면이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일이 있어서 시켜 먹다 보면, 요즘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배달 음식이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전부 그 플라스틱 그 일회용 용기에 담아오잖아요. 짜장면, 짬뽕 이런 게. 근데 그걸 열고 이렇게 비비고 이럴 때마다 너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짜장면 비주얼이 아닌 거야. 짜장면은 말 그대로 짜장면 그릇에 딱 담아와야 그 짜장면의 그 느낌이 확 사는데, 그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먹으려니까 뭔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면도 불어있고 그 고정 붙어있고 막 풀어야 돼, 일일이. 그런 게 너무 짜장면 감성이 아닌 거야. 근데 저희 동네 그 중국집은 일단 배달부터 달라요. 딱 배달 오시면 그런 배달 기사분이 따로 배달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집에 계신 그 주인 아저씨분 있죠. 그 주인 아저씨분이 직접 철가방, 당연히 중국 음식은 철가방이잖아요. 그 철가방에서 딱 꺼내서, 그릇, 당연히 중국 음식 그릇이죠. 딱 그릇에 딱딱딱 내오시는, 그게 일종의 그 중국 음식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걸 받아서 딱 먹었을 때 그 따뜻함과 그 감성,
그 단무지는 단무지 그릇에, 예, 그 짬뽕 국물은 짬뽕 그릇에 딱 담겨오는, 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과 에너지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메뉴인 거지, 다. 그러니까 절대 그걸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게도 배달 음식점처럼 일회용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귀찮으시니까. 왜냐면 그릇도 찾으러 오셔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그런 배달 짜장면 집이 다 망할 때 그 집은 그대로 여전히 너무 잘 돼요, 장사. 그래서 맛도 그대로 너무 좋아. 우리 동네에 그런 중국집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무언가로 계속 그 유지하기가 어렵구나.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동네 안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 혹은 30대 혹은 저처럼 40대를 지나고 계신 그런 분들도 한 번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진짜 이 삶이 나의 전부인가? 이렇게 고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려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 하는 분들을 늘 존경하고 응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시도해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유튜브를 시청만 하고 그냥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간단치 않잖아요. 유튜브 정말 할 것도 많고 성장시키기는 너무나 힘들고 진짜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런 곳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였다는 뜻이고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과거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런 도구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유튜버로 성공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내는 그런 도구로 유튜브로 활용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그분은 지금의 삶의 변화를 그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뭔가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건데 일상생활에 고정돼서 살다 보면 그냥 패턴화 되니까 내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뭔가 쏟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나의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루를 대충 때우는 게 그날의 목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오늘 하루를 넘겨볼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게 본인에게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면 내 삶은 고정됐다고 여기거든. 그런데 저처럼 뭔가 변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100%다 써요. 남는 에너지 어디 없나? 이게 100%인가? 조금이라도 더 남는 시간 5분이라도 어디다가 더 추가로 뭔가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틈만 나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꼭 그 40대 50대 분들이 내 인생을 이대로 고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저는 아이들한테도 공부 에너지를 충분히 쏟지 못해서 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노력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으면 저는 무조건 재수하라고 하거든요. 재수해라. 왜냐면 너의 100%의 삶이 아니잖아. 이거는 너가 너의 에너지에 100을 쏟아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면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 에너지에 100을 쏟은 재수를 해서 분명히 그 100, 너가 낼 수 있는 100%의 힘을 다 발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내 삶의 만족도도 크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설득하거든요. 엄마가 하지 말래요 막 해도 엄마를 설득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너의 최선이 아니니까.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본인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자기가 100% 최선이 아니라는 걸. 근데 만약 그래서 나가 아직 어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그게 안 됐다면 분명히 다른 세컨 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내 삶 자체가 그냥 흘러온 거야. 대충 산 삶으로.
그러니까 대충 공부한 걸로 대학을 갔고 대충 공부한 에너지로 취업을 했고 취업해서도 그냥 대충 노력한 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드리기가 싫잖아. 왜냐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닌데 거기다 내가 왜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쏟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 일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위기도 삶의 위기도 찾아오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내 삶에 저는 어른들에게도 재수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왜 재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수라는 게 대학을 다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대충 산 삶으로 고정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 재수해서 제가 그 대학을 바꾼 아이들을 보면 표정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가끔 찾아와요. 재수에 성공한 아이들. 너무 뿌듯해. 어깨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 아, 제가 재수해서 대학을 바꿨습니다. 그 표정이 달라 아예. 그 아이의 표정이. 와, 저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다면 저 아이는 어땠을까? 과거에 그냥 그 자기가 만족하지도 못했던 그런 대학을 다녔다면 저 아이의 삶이 어땠을까? 지금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미 저 아이는 이미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경험했구나. 저 아이는 앞에 어떤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분명히 그걸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돌파해봤잖아요. 내가 대충 산 삶이랑 최선을 다한 걸 비교 분석해봤잖아. 그런데 어른이 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50%에서 60% 에너지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지. 한 번도 100%를 뭔가 해본 적이 없어. 혹은 해봤더라도 잠깐? 한두 번 잠깐 해본 거지. 남들이 시험 기간 동안 잠깐 노력해본 것처럼. 그 정도 노력으로 그냥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시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 한 번이라도 내 삶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면 나이랑 상관없이 한번 해보셔라. 저는 이미 에너지가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럴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졌지. 그 에너지를 다시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5년 전에 제가 전부가 아니었듯이 혹은 10년 전에 저의 40대 이제 30대 후반 진입할 때 저의 모습이랑 만약 그때처럼 제가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암울해. 아마 지금 저는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일들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변화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와, 나는 지금 거의 가루가 돼 있었겠구나. 만약 그렇게 나태하게 맨날 저녁에 맥주 한 잔에 넷플릭스 보면서 살았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가루가 돼 있겠죠. 아마 빚만 한 몇천, 아마 억대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만큼의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누구나. 저도 예고하고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런 위기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분명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내 인생 재수를 한번 꼭 해보셔라. 저도 지금 재수 왠지 한 번 더 해볼까? 삼수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삼수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 어느 영역 있잖아요. 아, 그래. 인생에서 옛날엔 절대로 꿈꾸지 못했던 어떤 내 자산이 한 10억, 20억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영역? 그 정도는 안 되지. 한 30억 이상 가져볼까라는 영역. 재밌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꿈꿔보고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냥 언젠간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100%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날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가 만약 내가 시들해졌다면, 흐려졌다면 분명히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분명 인생을 바꾸는 그 경험을 저는 누구나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한두 번 깔짝거린 걸로는 안 돼. 충분히 꾸준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하루에 고정 2-3시간 이상씩 무언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분은 그 고정된 틀 안에서 분명히
깨고 나올 것이다. 그분은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꼭 한번 그런 틀을 깨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